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정말 독주를 하고 있죠. 요렇게 또 매섭게 오르는 종목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얘는 지금 시장 하락이고 뭐고 없어요. 혼자서 미쳐 날뛰고 있죠. 최근에 경향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카카오뱅크가 오르면요,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죽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듯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나 싶었죠. 카카오뱅크 하나가 은행주 전체를 위협을 하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카카오뱅크가 죽으면 은행주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최근의 모습까지 봤으니까요. 자, 그런 와중에 어제 날짜죠. 2021년 8월 23일입니다. 신한금투에서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완벽한 플랫폼의 풀 뱅킹 서비스다. 이렇게 나왔는데 목표가를 10만 1,000원을 제시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는 거죠.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기존 은행의 네트워크 구조가 고객이랑 은행과의 1대1 구조라고 한다면 카카오뱅크는 한 고객을 중심으로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가 확대되는 그러한 네트워크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고객 간의 연결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려버릴 거다. 그래서 카카오톡 성공 사례 중에 단톡방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성공을 할 거다. 요렇게 나왔거든요. 실제로 카카오뱅크 서비스 중에 보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활용한 그런 모임 통장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이 또 틀렸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뱅크 자산은 국내 중소형 은행들이랑 비슷해요. 근데 무엇이 과연 지금의 43조 카카오뱅크를 만들었을까? 요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금융앱의 사용자 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스랑 좀 비슷해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토스를 제외하고 플랫폼 사용자 수가 KB,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메이저 은행 대비 30%가량 많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생각보다 사실 독보적이진 않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직원 1인당 자산 규모인데요. 4대 은행 평균이 1인당 271억 원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1인당 301억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좋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를 말씀을 올릴 건데요. 요게 뭐냐면 순 영업수익당 판관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영업수익을 순수하게 올렸을 때 판매관리비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판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겠죠.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은행 평균은 52.9%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지금 52.2%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1년도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37.2%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22년도부터는 30%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도 카카오뱅크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거죠. 그래, 좋아.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만으로 현재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설명이 과연 되는가? 좀 약하지 않니? 좀 요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카카오뱅크랑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지주들 시가총액이랑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표 보이시죠? 이거 맞나요? 지금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KB금융이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은행주인데요. 어제 날짜로 한 20조 정도가 넘죠. 카카오뱅크가 어제 날짜로 43조입니다. 그런데 자산 규모를 보면 카카오뱅크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대비해서 자산 규모가 말도 안 되게 없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 요게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도 이렇게 말 기준인데요. KB금융의 영업이익은 4조 6천억대입니다. 자산 규모는 610조고요. 신한지주는 4조 9천억 대입니다. 영업이익이요. 자산 규모는 605조고요. 하나금융지주는 3조 8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460조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조 800억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399조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2조 1000억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361조입니다. 카카오뱅크는 1226억대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26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KB금융 대비해서 카카오뱅크가 영업이익 상으로는 그 4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KB금융보다 카카오뱅크는 40배가 저렴해야 됩니다. 자산 규모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KB금융보다 카카오뱅크가 25배 정도 저렴해야 돼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KB금융 2배를 훌쩍 넘었잖아요.
이게 단순 계산으로 영업이익으로 보면 카카오뱅크가 KB금융지주 대비 80배가 비싼 겁니다. 사상 규모로 보면은 KB금융 대비 50배가 비싼 거예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자산 규모도 그렇고 어느 밸류에이션도 아까 말했던 장점들만으로 현재 카카오뱅크를 입장하기는 사실 힘들어 보이죠.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런 구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뱅크는 국내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고평가가 맞아요. 국내 은행주는 유난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를. 근데 이제 세계 은행들이랑 비교를 해도, 심지어 고평가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로빈후드랑 비교를 해도 카카오뱅크는 아득히 고평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유 있는 고평가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는 소리죠. 첫 번째로는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게, 야, 얘네 카카오랑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압도적이야. 이런 말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얘네 언택트 금융회사야. 이런 메리트가 또 어딨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얘네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난 좋더라.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는 모습이 요걸 난 장점으로 봤어. 이런 의견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회사다. 돈 굴리는 법을 안다. 흘러가는 방향을 안다. 이제 이러한 말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말들 말고, 표면적으로 이러한 장점들 말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이랑 연계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카카오톡 다 쓰는데 이거면 게임 끝난 거 아니냐. 5년 10년만 지나봐라, 카카오뱅크가 당연히 모든 은행 다 잡아먹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지막지한 장점이 카카오톡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제휴사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제휴사 확장 가능성을 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해서 그거를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군 창출 가능성,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조금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쪽은 뭐 플랫폼 안 하나? 토스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한이랑 KB도 나름대로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아무리 이렇게 전유물적으로 좋다라고 해도 그것 가지고 KB금융의 50배가 80배가 요게 설명이 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자, 카카오뱅크의 주요 사업 구조입니다. 여기 고신용이랑 전월세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실적도 이쪽 부분에서 2020년도에 좀 획기적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랑 전월세 대출이 거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올해부터 7등급 이하한테 중신용 대출을 개시를 하긴 했는데 요것도 사실 파이가 거의 지금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또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성입니다. 올해 1분기까지 이제 조사를 마친 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는 아까 보셨다시피 신용이랑 전월세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주담대를 카카오뱅크가 한다면 요 기대치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주담대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풀어내면,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주택담보대출은 특성상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담보를 이렇게 맡아야 되잖아. 주택에 관한 거를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이거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풀어낸다면은 누가 은행 가서 복잡하게 그렇게 하겠어요? 다 모바일에서 풀지. 근데 카카오뱅크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4대 메이저 은행 물량을, 주담대 물량을 다 카뱅이 가져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설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스퀘어라는 회사인데요. 0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P2P 송금 앱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최근에 중소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이죠. 소대출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괴랄한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친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볼 건데요. 2015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와, 대단하지 않나요? 요거 흡사 우리나라 주식으로 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요러한 레전드급 주식들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카카오뱅크의 미래가 이렇게 스퀘어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핀테크 기업이니까 카카오뱅크도 막 20만원, 30만원 막 이렇게 쭉쭉 갈 수 있는 거잖아. 일단 스퀘어의 비즈니스 핵심은
고객 데이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I를 활용을 해서 고객을 자체적으로 신용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소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강점 모두 다 카카오뱅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각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수급을 보면 무지막지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 말도 안 되는 고평가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이 와 미쳤습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미래를 보고 현재의 가치에서도 카카오뱅크를 꾸준하게 사는 게 아닐까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